안녕하십니까. 보정근의 소속 경제 보정근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처서입니다. 처서는 이제 겨울이 온다고 날씨가 좀 선들선들해진다 뭐 이런 절기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런지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선들선들한 초가을의 느낌이 납니다. 오늘 제가 외부 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8월 23일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뒤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세들 8월 23일입니다. 지금 중초 환자는 느는데 돌볼 인력도 장비도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보면은 일본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 체계가 붕괴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119를 불러도 중증 환자 63%의 병원을 가지 못한다.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2만 5천 명씩 나오면서 지금 의료 체계가 붕괴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 계속 확산되면은 의료 체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보건 인력이 너무 과중한 업무가 장기간 시달리면서 인력 지원이 없이는 더 이상 지탱이 어렵다 한 그래서 도저히 인력 지원이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더나 3천만 회분이 남아는 있지만은 여전히 공급 일정은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루마니아와 백신 스와프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루마니아가 지금 그러니까 701만 회분을 루마니아에서 가져오는데 백신 스와프로 한국이 급하기 때문에 가져온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년 또 백신 예산 정액 관련해서 백신이 남아돌지언정 초반부터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1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다 하는 지적이 신문 언론에 실렸습니다. 1년 전에 백신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지금 현재 청와대 감염 기획관에 지금 임명을 했는데 여론이 빗발쳐도 그냥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혀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운영 들어서 2021년 부동산 가격이 11.12%를 통계상으로 11.12 이것도 부동산 원자료는 한국 부동산 원 통계 말씀하는 통계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통계도 11.12%를 기록해서 노무현 정부 때 급등했던 2006년에 7.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기록을 깼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도 600조에서 1100, 지금 현재 예산 600조, 국가 채무 대기 언론은 잘못 썼군요. 국가 채무 1000조의 벽을 깨진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금년에 아마 1000조의 벽을 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상당히 넓은 의미에 미국이나 IMF에서 공부하고 선진국에 쓰고 있는 비밀이 상당히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는 우리나라는 벌써 2,000한 몇백 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600조도 법인세에 기대고 있다.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낮추어서 기업들 활력을 북돋아서 기업 투자를 많이 하게 해서 소득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우리는 법인세를 높게 법인세에 기대고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 600조는 법인세에 기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제실의 제2인국공 사태가 우려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노사 간의 파업이 일어나면서 회사 측에서 협력사 직원 7,000명을 대상으로
자회사를 세워서 직공행한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도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소속 2,000명은 이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부하면서 본사 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비정규직, 협력사 비정규직을 이제 협력사 비정규직까지도 본사가 채용하는 방식이 채용을 해야 한다. 채용하는데 그것도 지금 본사 정규직 수준 임금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정말 끝이 없습니다. 협력사도 이제 본사에서 채용해달라. 본사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 채용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공정을 못 찾는 MZ세대는 본사에 직고용하면 높은 경쟁을 뚫은 우리는 뭐냐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제2의 인국공 사태가 우려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친노조 정책만 강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예컨대 무슨 도로공사에 고용되어 있는 지금 수납원들을 전부 다 정규직화 시켰죠. 그다음에 무슨 건강보험공단인가 어디에 있는 그 콜센터 직원들을 정규직화 시키는 그런 차원을 또 넘어서 협력사 직원까지 이제는 본사에서 채용해서 정규직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그 노조의 규정료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기업들이 해외로만 떠난다. 지금 국내 제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지금 플라스틱, 식료품, 자동차에도 2조 2,500억 원이 해외에 투자되고 있고 전기장비, 반도체는 2조 5,600억 등등 계속 해외로만 나가고 있다. 이제 중개에서 대기업까지 나가면서 제조업이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 유연성과 규제 완화밖에 살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턴을 문정부에 외쳤지만 돌아온 기업은 문정부 내내 2,067개밖에 안 되는데 연간 한 6개, 10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22개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약 연간 600여 개에 비하면 턱도 없는 것이죠. 거의 그나마 들어온 또 우리 유턴한 기업들도 절반이 잘못 들어왔다 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규제가 많은 데다가 이처럼 계속 강도 높은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협력사까지 본사에서 고용해달라. 직고용해서 본사 직원 같은 정규직 대우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니까 이런 나라에서 외국에 나간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겠죠.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천만 달러를 드디어 이게 5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더리움도 3,300달러를 넘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한 급락하기 금년 초에 약 6만 달러까지 갔었는데 이것이 하락했다가 다시 3만 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5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저기 대단합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이 5,836만 원, 이더리움이 38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837만 원 올라 약간 좀 많이 올라갔다 짜서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등 평균선을 하회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38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약 수평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에서 지금 수평을 보이면서 역시 단기등 평균선을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조짐에 한 달 새에 60%나 뛰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증시가 불안하면서 대체 자산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에 하락했던 것에서 단기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새에 60%가 뛰었다 그런 얘기고요. 코인베이스가 대량 구매했다는 소식도 호재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앞으로 8만 5천 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안 해주는데 코인 거래소 신고도 못할 판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은행에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인터넷 진흥원 등에서 발급하는 ISM에서 정보 인증 체계를 발급받아야만이 신고가 가능한데 그러지 뭐 신고를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자는 670만 명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금융당국은 무턱대고 등록받아줬다가 사고 나면 또 책임을 져야 할 텐데 하면서 계속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경고만 날리고 지금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런 얘기는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여당의 가상자산 특위에서도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고 야당의 가상자산 특위도 지금 얼마 전에 간담회를 열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투자자가 670만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3분의 1만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있는 대선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가면은 줄폐업이 되고 그 폐업된 그래서 상장된 암호화폐들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엄청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을 우려해서 정치권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3,090대로 올랐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래도 여전히 나가고 있는데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우 지수가 35,000대를 다시 돌파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14,000대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잭슨홀 미팅을 하기 위한 이 연준이 잭슨홀 미팅을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계기로 해서 연준이 미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테이퍼링을 조금 더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월가에 확산되면서 이런 의견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델타발 369 세계 경제는 공급 불안, 지금 해외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지고 물류마비, 세계 3위 중국의 항구가 폐쇄된다는 운임 급등하는 물류마비, 그다음에 수요 부진, 역시 뭐 근로자들의 그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수요 부진, 삼중고의 고가 시작됐다. 공급 불안과 물류마비와 수요 부진 삼중고가 시작되었다. 동남아 공세량의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고 동남아들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하면서 완성 부품 소재를 생산해서 받아서 완성품을 만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품 소재 공급난에 직면했고 중국의 주요 항구가 폐쇄되고 있고 지금 보복 소비에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조금 주춤하면서 보복 소비가 증가했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보복 소비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메타버스 회의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내 아바타가 PPT를 발표하자 부원들 박수를 치는 그런 그 회의하는 장면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줌 대신 메타버스로 회의를 한다. 이 회의 방식도 이제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인터넷 다음은 메타버스 혁명이다 하는 것이 그런 주장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호라이즌 워크룸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회의 룸을 개설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인데요. 미국행 난민들이 미국이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맹국에 수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거기에 좀 요구를 받을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심지어는 오상 공군기지나 군산 공군기지 뭐 이런 곳이 지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검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 정부는 공식 입장을 못 정한 가운데 여당 대표가 이 부분을 또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결국은 난민 문제가 엄청나게 이제 그 미국의 비행기 수송기 올라탔던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골머리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여준 야당의 문제, 야당에서 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여러 가지 그 문제, 거기에 또 원희룡 지사까지 가세해서 정권 교체 대의를 잇고 소리를 쫓는 야당으로 인식돼서는 정권 교체를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등장했을 때 이제 좀 뭔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때 최고위원을 역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은 포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좀 떨치고 참신한 세대교체에 이제 기부정치의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서 좀 참신한 그런 정당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뭐 토론을 몇 번 하면은 그냥 떨어져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원희룡 지사가 공개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결국은 이런 당 분란을 사과하고 이준석 대표가 몸을 낮추고 당 선관위원장에 정홍원 전 총리를 내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가 선관위원장으로 들어서서 좀 이 문제를 정권 교체의 열망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